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루프덱의 신형 콘솔인 요거 루프덱 라이브를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루프덱 제품은 키보드 형태로 생긴 루프덱 플러스와 터치 스크린과 메인 다이얼이 돋보이는 루프덱 CT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은 루프덱 CT에서 하단 부분이 생략되고 대신에 크기와 가격을 크게 줄인 루프덱 라이브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제품이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동안은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리뷰를 하면서 웬걸 이거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리뷰를 진행했던 제품을 사는 경우는 자주 있긴 하지만은 리뷰를 진행하다가 이거 사야겠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원래 이거 이제 리뷰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반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딱 최적화를 하고 나니까 없으면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덱 라이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다이얼들입니다. 얘들은 다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터치 스크린, 이게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밑에 있는 원형 버튼들인데 이 원형 버튼을 누르면은 각각의 할당된 워크스페이스를 보여줘요. 지금 1번은 레이팅이고 2번은 기본 조정, 3번은 프리셋, 4번은 뭐 컬러 어저스트먼트,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을 누르면은 이게 레이팅이기 때문에 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모듈로 이동합니다. 2번을 누르면은 디벨로프 현상 모듈로 돌아와요. 3, 4, 5를 누르면은 변화가 없죠. 근데 이때 여기 원형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뭐가 나올 건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기본 세팅 자체는 1번을 누르면 레이팅이라서 라이브러리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본 세팅 그대로 놓고 이 안에서 메뉴들은 약간 변동을 줬습니다. 자, 그때 이 왼쪽에 있는 다이얼들을 보시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핵심이죠. 이거를 돌리면은 제가 지금 세곤도를 설정해 놨는데 세곤도가 변해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게다가 이걸 누를 수가 있는데 누르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파워풀해요.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거를 누르다가 살짝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이렇게 누를 때 견고하게 딱 버텨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잘 눌러보시면은 누르면서 휙 돌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눌렀을 때 이렇게 초기화 되는 점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틴트인데 틴트도 이렇게 누르면은 색조가 변하는 거 보시죠? 누르면은 초기화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터치 스크린이 정말 좋은데요. 특히나 저는 정말 좋았던 게 프리셋을 여기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프리셋이 먹습니다. 저는 요 아그파 16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요 프리셋을 거의 90%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여러 개 쓰시면은 여기 프리셋 전용 그 워크스페이스를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시는 프리셋을 최대 12개까지 한 번에 세팅할 수가 있어요. 12개로 부족하면은 4번도 프리셋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셋을 설정하기 위해서 굳이 마우스나 뭐 키보드를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죠. 크기가 딱 매직 키보드 정도라서요. 이 키보드 옆에 놨을 때 공간 배치도 부담이 없고 또 함께 사용하는 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를 하면은 잘 세워지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전혀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루프덱 라이브를 구매하기로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크기였는데요. 이게 콘솔이 조금 커지면은 도대체 저는 이 책상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출장도 가고 거실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정하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럴 때마다 이게 큰 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루프덱 라이브는 딱 그 키보드 옆에 두고 보조적인 역할로 쓰기에 적합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콘솔을 메인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키보드가 메인인데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너무 여러 번 눌러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단축키로 안 되고 꼭 마우스를 써야 한다든지 하는 거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딱 적합하다 싶어가지고 구매했던 것도 커다란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대략적인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촬영하고 온 사진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프리셋부터 먹이고 시작을 할게요. 이 프리셋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가가지고 굳이 클릭을 해줘야 되고 또 단축키 지정이 되지 않는 형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3개의 다이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출을 조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온도,
틴트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보내기가 노출이에요. 번역이 조금 이상한 거는 거슬리지만 그냥 패스하고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온도를 조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피부색 보면서 잡고 그 다음에 틴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 틴트가 진짜 예술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마우스로 하다 보면 휙휙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얘는 수치가 1, 2만 변해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거를 키보드로 하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22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클릭해가지고 25를 친다든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귀찮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살살 돌려서 한 번 돌릴 때마다 일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 이 틴트 잡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즉각적으로 톤 보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HSL로 가서 보정을 한다고 치죠. 여기서 보정을 하다가 이 주황색 같은 거 좀 만졌다고 쳐요. 만진 다음에 다시 톤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우스나 키보드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요거를 슬라이드를 잡고 위로 올려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보정해야 되죠. 사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찾는 시간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HSL을 보정하다가 톤 보정을 다시 해야겠다, 노출 만져야겠다 해가지고 요 다이얼 잡고 돌리면은 기가 막히게 다시 돌아가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슬라이더 잡고 움직이는 시간, 이거 휠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속도를 올려줍니다. 이것도 저는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네요. 다만 모든 것을 이 루프덱 라이브가 대체해주지 못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HS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파라미터들이 워낙 많아서 이 슬라이더를 하나하나 다 배정을 해가지고 외울 바에는 그냥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한 것 같고요. 이렇게 방사형 필터처럼 이런 것도 그냥 마우스로 하는 게 좀 더 저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다 뭐 배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시간에 마우스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다만 설정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는 루프덱 라이브가 압도적으로 편했는데 여기서 설정 복사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붙여넣기 누르면은 딱 붙죠. 이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실제 마우스나 키보드로 하려면은 여기서 커맨드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V 눌러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단축키 여러 번 누르는 과정이 좀 귀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손에만 익으면은 설정해 놓은 위치에다가 터치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요 언도랑 리도 같은 경우도 언도 이거 눌러서 실행 취소하고 리도 눌러서 다시 실행하고, 요것도 솔직히 이 키보드로 하려면요 커맨드 Z 습관적으로 누를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2번 눌러야 되는데 이거 1번 누르잖아요. 게다가 다시 실행 같은 경우는 커맨드 Shift 제로니까 단축키를 3개 눌러야 되는데 이건 터치 1번이면 되니까 요거는 정말 편한 핵꿀 기능이었고요. 이런 사소한 게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루프덱 라이브 이거 커스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요거는 말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몇 번 해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른쪽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세팅을 할 건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맥OS를 누르면은 아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그냥 맥OS 자체 상태로는 이런 게 뜹니다. 예를 들어 칼큘레이터 누르면은 그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옆을 뜨고요. CD 누르면은 CD 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다이얼을 돌리면은 볼륨 조절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첫 번째 다이얼 돌리면은 밝기 조절되고 이런 식인데 이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 뭐 캡처원이나 팝컷이나 OBS나 포토샵, 프리미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팝컷이랑 라이트룸 정도 쓰고 있고요. 라이트룸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바닥에 있는 요거 원형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워크스페이스가 뜨게 할 것인가 그걸 세팅을 해야겠죠? 그거는 여기 있는 원형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뜹니다. 여기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끌고 와서 들어가서 떨구면은 바뀌어요. 예를 들어 톤 커브를 내가 세팅하고 싶다. 톤 커브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떨궈서 여기 4번에다가 드롭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4번을 누르면은 톤 커브랑 관련된
워크스페이스가 뜹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다시 컬러 어저스트먼트 받고 싶다. 그럼 컬러 어저스트먼트 끌고 와서 드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 디벨롭먼트 프리셋 끌고 와서 내려놓으면 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느낌 오시죠? 자기들끼리 위치 바꿀 때도 편한데 이거를 끌고 와서 4번에다 떨구면은 위치가 바뀌고 또 끌고 와서 떨구면은 위치가 바뀌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디벨로퍼로 관련된 워크스페이스는 이 정도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디벨로퍼 모듈로 이동하는 것이고 요거 라이브러리 모듈이랑 관련된 거는 레이팅 하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설정한 게 지금 1번인데 1번을 누르면은 라이브러리 모듈로 돌아가는 것이죠. 간단하죠?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왼쪽 다이얼을 돌렸을 때 뭐가 뜰 건지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설명이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있잖아요. 각각의 다이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다이얼도 워크스페이스마다 세팅이 달라요. 지금은 레이팅 디벨롭먼트로 지금 열려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베이직 어저스트먼트를 누르면은 그땐 여기 설정된 게 바뀌죠. 또 디벨롭먼트 프리셋 누르면은 설정된 게 바뀌고 그래서 각각 워크스페이스마다 이 다이얼 설정을 제각각 해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직 어저스트먼트를 주로 쓰니까 베이직 어저스트먼트로 놓고 세팅을 할 때는 이 다이얼 자체를 누르시면은 각각의 다이얼에 뭐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일단 왼쪽 위는 온도, 두 번째는 틴트, 세 번째는 노출, 오른쪽 첫 번째는 대비, 활기, 채도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여기 있는 명령 어디서 끌고 오는가 그거는 이제 왼쪽에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레스고 두 번째는 로테이션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각각 어떤 명령을 넣을 건지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버튼 누르는 것들, 밑에 있는 거는 돌리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기본 패널에서 그림자가 이제 안부잖아요. 안부를 들고 와서 여기다 드롭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왼쪽 첫 번째 다이얼은 안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안부가 밝아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안부가 어두워지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다시 이제 온도를 끌고 오고 싶다. 그럼 여기 온도를 눌러서 여기다가 떨구면은 이제 온도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위치 바꿀 때도 온도 끌고 와서 밑에다가 드롭을 시키면은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요. 자기들끼리 다시 또 온도 끌고 와서 위에다가 드롭 시키면은 온도랑 틴트가 또 서로 위치가 바뀌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페이지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 누르면은 페이지가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두 개의 페이지를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도, 틴트, 노출, 대비, 활기, 채도인데 요 두 번째 페이지는 하이라이트, 음영, 디헤이즈, 화이트, 블랙, 선명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요거는 터치스크린 왼쪽이랑 오른쪽에 각각의 다이얼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요거로 갖다가 슬라이드를 내리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하이라이트, 음영, 디헤이즈, 화이트, 블랙, 선명도 보이시죠? 이걸 다시 아까로 돌아가려면은 또 슬라이드로 위로 밀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고요. 온도, 틴트, 내보내기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이제 노출, 그리고 대비, 활기, 채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설정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첫 번째 페이지만 주로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 설정창에서 이거 두 번째 페이지 설정할 수 있고 원하면은 계속 페이지를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 볼까요? 자, 다음은 요거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 안에 있는 터치스크린에 어떤 거를 할당할 거냐 요거를 이제 세팅해야 되는데 이거 기본적인 룰은 오른쪽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왼쪽에서 명령어를 끌고 와서 드래그해서 드롭업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베이직 어저스트먼트인데 그 다음에 여기 프레스 액션 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랄까 편집을 열고 실행 취소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드롭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느낌 오시죠? 다시 모든 설정 복사를 끌고 와서 드롭을 하면은 또 바뀌고요. 다만 얘네들은 여기서 드롭해서 떨궈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왼쪽에 있는 명령을 끌고 와서 떨궈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명령에는요 이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프리셋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비스코 필름 프리셋, 요거 예전에 제가 결제해서 사놓은 건데 쏠쏠하게 쓰고 있죠. 여기 있는 거 끌고 와서 내려놓으면은 이제 프리셋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커스텀 프리셋을 쓰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커스텀 프리셋 어디냐? 사용자 사전 설정, 요게 이제 커스텀 프리셋입니다. 예를 들어 제이카님이 예전에 저한테 주셨던 프리셋인데 요거 갖다가 여기다 떨구면은 프리셋이 바뀌어요. 제이칸, 후지, 아스타 필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저는 요즘엔 많이 안 써가지고 죄송해요. 요즘에 제가 만든 거 아고파 160 플러스 우리 수정이라는 프리셋을 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찾는 명령이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커스텀으로 명령을 만들 수도 있는데
단축키를 이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커스텀에 눌러서 신규로 내가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언더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 단축키를 넣으시면 돼요. 오른쪽에 숏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축키인데 커맨드 Z를 누르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 눌러서 체크를 하는 순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이브 하면 이렇게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 요거를 드래그해서 끌고 가면은 언더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요 커스텀 명령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맥 유저분들한테만 제가 주의 말씀 드리는 게, 맥 유저분들은 요거 구입을 하시면은 요거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보안 및 여기 개인정보 보호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손쉬운 사용 들어가셔서 요거 루프덱 체크해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게 고장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체크가 안 돼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서 요거를 익혀가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서 끌어오는 뭐 그 정도 개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씩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은데, 여기 가보시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커스텀 프로파일이 있어요. 이 페이지는 제가 URL을 상세 설명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서 소개되는 것과 같이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네이티브 플러그인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루프덱 측에서 직접 커스텀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루프덱 기기에 호환이 되게 만든 플러그인입니다. 특히나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베가스 되냐, 베가스 여기 있죠. 그리고 큐베이스 되냐, 큐베이스도 여기 있죠.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호환이 되는 플러그인이 제공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총평을 해볼까 하는데, 제품 이름이 루프덱 라이브인 만큼 스트리밍을 위해서도 좋은 도구라고 들었고 OBS도 지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리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뷰한 제품 산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리뷰하는 도중에 바로 산 건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빨리 샀다는 게 저의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반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이트룸으로 사진 보조하는 것 이외에도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파이널컷을 통해서 이거 편집을 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썼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 상단에 있는 다이얼 3개를 위주로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들 줌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우스랑 키보드로 하려면은 꼭 이 키보드 하나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야 돼서 상당히 번잡한데 꽤나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제일 좋았던 건 전 이거예요. 인서트 갭. 요거 인서트 갭이 여기 공란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란이 하나 생겼죠. 이게 정말 그 키보드를 하려면 귀찮은데 평소에 뭐 컨트롤 시프트 펑션 키 F2 키 눌러가지고 리셋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옵션 W 눌러가지고 저걸 삽입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누르면은 제가 키를 한 6개 7개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시켜 줍니다. 정말 파워풀한 도구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르게 멋있게 쓰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블레이드 해서 자르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저 같은 유튜버 분들은 이거 잘 활용하시면요 편집 시간을 월등하게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들이 엄청 많긴 하고 원하면은 커스텀 해가지고 다 때려 박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너무 많이 기능을 쓰면은 되려 편의성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키보드와 이 마우스를 메인으로 쓰다가 바로 탁 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한두 개 페이지 정도로 익숙해져 가지고 요거를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너무 많아지면 외우기가 힘드니까 결국 콘솔 한번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효용성이 감소해요. 콘솔을 쳐다보지 않고서라도 이 위치나 이 손의 감각으로 익혀가지고 바로바로 모니터 보면서 콘솔 제깍제깍 활용하고 키보드랑 마우스로 돌아오는 식으로 활용하면은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콘솔류 제품들은 결국에는 쓰다가 처음에는 우아하지만 나중에 안 쓰게 된다, 이런 게 문제점인데,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그러니까 콘솔을 보지 않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놓으시면요 편의성도 증대하면서 꾸준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